자, 지금 제가 화면 띄워놓은 거는요, 네이버 블로그 어플이에요. 제일 처음에 화면은 홈 화면으로 이웃의 새 글이 보이게 됩니다. 자, 제일 위쪽에 보이는 거는 제가 이전에 블로그에 남겨놨던 부분들이 그냥 떠 있는 거고요. 여기 중간에 이제 모먼트라고 하는 게 일종의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은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는 게 이런 모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아직까지 네이버에서는 아마 인스타나 유튜브, 틱톡 따라잡기로 이런 모먼트를 만들었을 텐데 모먼트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 내 이웃들에게 바로 눈에 띄어지게 저렇게 앞쪽에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모먼트를 쓰시는 게 일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모먼트를 제가 눌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이웃의 모먼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걸 볼 수가 있죠. 모먼트를 만드실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은요, 내 모먼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시거나 만들기를 누르시면 모먼트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찍어서 바로 모먼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내가 찍어놓은 영상이나 사진을 활용하실 거면 왼쪽 하단에 이 부분을 눌러서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고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요런 모양을 하나 골랐어요. 요거보다는 얘가 이쁘니까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고르고 제가 만약에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 이런 식으로 골랐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누르면 사진들이 연결된 모먼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요. 요 첫 번째 거는 이런 장소나 쇼핑, 내 블로그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먼트를 보다가 URL로 연결이 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서 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뭐 증권 같은 거 막 정보 이렇게 주면서 여기를 누르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URL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옷을 파시는 분들이라면은 예쁜 옷을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아니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은 걸 올리면서 이걸 사는 경로를 URL로 넣어놓으면 모먼트를 보다가 눈에 띄는 사람들은 눌러서 경로에 가서 그 물건을 사게 되겠죠. 요런 것들을 넣는 게 네이버의 요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T자는 내가 글을 적는 건데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형식의 모양을 선택을 해서 3월 키보드로 안 적혀서 여기서 할게요. 뭐 이것도 제가 3월에 스타벅스 신제품을 먹은 사진이라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확인을 하면은 글을 이렇게 적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글의 모양들은 여기서 그냥 고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걸 골라놓고 이런 형식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올라가니까 내가 보기 좋게 꾸며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 밑에 있는 요 표시는 뭐냐면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낙서를 하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요, 영상을 뜻하겠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이게 할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같은 사진을 그냥 올렸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동영상을 올렸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왜냐면 여기 이제 짧게 보여지는 게 모먼트거든요. 보이게 할 것인지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타일 필터 보정인데요. 자, 스타일을 넣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꾸밈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예뻐 보이게 이렇게 모먼트에 사진이나 동영상 가장자리에 이런 꾸밈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필터를 이용해서 사진을 넣었다면 사진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정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정을 이용해서 밝기 대비 채도 이런 것들을 맞춰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해서 모양을 다 꾸몄다면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필터나 스타일을 주셔서 좀 꾸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꾸미면 되고 그 다음 장도 꾸미면 되겠죠? 자, 어찌됐건 다 꾸몄다라고 한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면요. 모먼트의 내용을 적고 태그를 적은 다음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에다가 3월 스타벅스 신메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긴 한데 왜 이전으로 넘어가 버렸지? 자,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 태그를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단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은 이런 모먼트를 등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먼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 따라잡기 용도로 만든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었을 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내 블로그 이웃들한테 일단 내가 블로그를 쓰면은 이웃들한테 보여지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새 글이 올라왔다라는 형식으로 그냥 목록으로 그냥 보여지고 말다 보니까 그 순간에만 보여지게 되지만 이 모먼트를 쓴 글의 경우는 24시간 동안 위에 이렇게 상단에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 블로그 이웃들에게 이 모먼트로 간단한 어떤 정보나 글 같은 것들을 전달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런 용도로 쓰실 때 모먼트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조그마한 어떤 브랜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라는 거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요. 그거를 따라 만든 기능이 이 모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먼트도 블로그에서 불러다가 활용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잘 활용하시는 분은 없다 보니 일단은 그건 이제 쓰시던 쓰지 않더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 블로그 이웃들에게 나의 브랜딩을 그냥 꾸준히 하는 역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먼트가 등록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등록이 되면은 이 위치에 모먼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내 블로그 이웃들이 올린 모먼트가 이 위쪽에 이렇게 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모먼트의 내용이 다 보여지면 그 다음 사람의 또 모먼트가 또 보여지고 그 다음 사람 모먼트가 보여지고 이런 순서로 넘어가면서 보여지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대체 어떤 소리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모먼트 같은 경우는 진짜 브랜딩 용도로 가끔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내 이웃의 글이에요. 요요의 강혜란이라는 분이 2시간 전에 아마 장기 코로나라고 이렇게 카카오 뷰의 내용을 올려주셨네요. 요즘은 카카오 뷰를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하려고들 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카카오 뷰에다가 글을 많이 쓰고 그 글을 많이들 본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카카오 뷰를 그냥 만들어서 그 카카오 뷰에다 글만 쓴다고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글을 눌러서 볼 수 있게끔 연동하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분은 그거를 이렇게 블로그로 이용을 한 거죠.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동을 해 놓은 거고요. 제가 이분 블로그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카카오뷰에 그 링크를 이렇게 연결해서 띄워 놓은 게 보이네요. 자, 어쨌든
내 이웃의 글이 이렇게 보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겨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웃 간에는 소통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웃 간의 소통 부분에서 좋아요나 댓글을 눌러서 글을 남겨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글을 남겨서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웃을 관리할 때 뭐 좋아요를 눌러서 공감을 해주거나 아니면 간단한 글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 이웃 새글 부분이에요. 우리가 글을 쓴 것도 내가 이웃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요 이웃 새글이란 부분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이렇게 눌러서 이거는 좀 재밌겠다, 좀 볼만하다 하면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그에 대한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보게 되는 게 이웃 새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블로그를 내가 이웃들의 블로그를 방문하면서 공감도 눌러주고 글도 댓글도 남겨주고 이랬을 때 이웃이 내 블로그에 또 찾아와서 댓글도 남기고 또 공감도 눌러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웃 관리할 때도 이 블로그 탭을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이런 표시가 있죠. 요거는 나침반같이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를 한번 눌러보면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여러 가지 블로그 글들이 보여요. 이건 이제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런 글들을 네이버가 좀 좋아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고, 요거는 블로그를 작성하는 건데요. 제일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 뒤에 있는 요 부분, 요 종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종 모양은 뭐냐면요, 알림이에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누가 어떤 걸 뭐 알렸다, 뭐 공감했다,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이웃하신 분들이 뭐 공감을 누르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눌러서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내 블로그의 기본적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블로그의 화면이요, 내가 만약에 PC 버전의 블로그를 작성한 것과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자, 제가 제 블로그를 일단 가보면 현재는 제 블로그를 이렇게 꾸며놨잖아요. 근데 모바일상의 블로그 탭에는 모양이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 정보에서 우리 블로그 정보 부분에 보시면은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의 이미지가 블로그 앱의 커버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커버 이미지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블로그와 그리고 PC상의 블로그가 다른 블로그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도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스킨을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해당 스킨과 비슷하게 깔아주는 게 좋아요.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저번에 만든 게 있을 건데. 어디다 만들었는지를 기억을 못하겠네. 좀 오래됐다 보니까 어디다가 만들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다른 이미지로 바꿔볼게요. 자, 만약에 내 스킨에 깔았던 이미지랑 비슷한 이미지를 커버 이미지로 넣게 된다면 실제 블로그 탭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예쁘게 커버 이미지로 보이게 되거든요. 저장 잠깐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화면에서만 좀 깨져 보인 거고 제대로 나와요. 실제 블로그를 모바일로 들어간 사람도 그리고 PC로 블로그를 들어간 사람도 다 이 블로그가 같은 블로그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스킨은 마케팅을 하실 때는 앞에 있는 요 PC 버전의 스킨과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쪽에 보니까 오늘 방문객과 그리고 전체 방문객 그리고 블로그 제목과 그리고 요런 블로그의 프로필 사진 그리고 블로그의 그 별명 요런 것들이 좀 보여지네요. 자, 이 부분은 홈 편집에 가보시면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홈 편집에서는 이미지를 변경해서 내 핸드폰에 있는 다른 이미지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촬영 또는 앨범에서 선택을 해서 제가 가져왔던 스벅 신메뉴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커버 스타일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커버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커버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적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바뀌죠, 이렇게. 보통은 저는 가운데 이렇게 그림이 들어간 형태로 설정을 해 놓는데 본인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1대1로 정원 형태로 잘려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사업에 관련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정형의 동그란 부분에 그 내가 나타낼 어떤 로고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맞춰서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별명을 짓는 건데 제가 알리라고 제 블로그 별명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외부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부 채널을 제가 포스트랑 뭐 여러 가지 좀 띄워 놓은 게 지금 보일 텐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안 띄워져 있으신 분들도 있고 띄워져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옆에 플러스 보이죠? 요 왼쪽 하단에 플러스 이 부분을 누르면 블록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져 있는 블록은 잠깐 숨기기 해서 제거를 좀 해볼게요. 자, 플러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추가할 블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블로그 홈에 소개가 보이게 할 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소개를 넣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PC 버전의 블로그 소개랑 같아요. 근데 모바일 블로그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전화번호나 주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런 것들을 넣어놓게 된다면 실제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소를 찾아서 내비로 주소를 찾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넣는 게 필수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이제 전화번호나 주소를 넣어놓으면 편하시다라는 거고 물론 넣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이번에 외부 채널을 갖다 놓을 거야. 그럼 이렇게 외부 채널을 누르는 거예요. 이 외부 채널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채널들을 각각에 연동시킬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바로 넘어오게 한다든지 블로그에서 내 트위터로 바로 넘어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주소를 넣어서 바로 상담을 플러스 친구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연결해 놓은 게 인스타그램하고 스마트 스토어랑 그리고 한일컴 이렇게 웹사이트 한 개 이렇게를 연결해 놨는데요. 필요하신 채널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채널의 URL 주소를 넣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 제 유튜브 채널인 친절한 수정쌤 채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채널 주소 있죠? 이 주소를
유튜브 URL에다가 집어넣고 확인을 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다만 이제 모바일로 하려고 하면 이걸 다 타이핑을 좀 해야 되다 보니 좀 불편하시긴 하실 텐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왜 우리 카카오톡에다가 왜 대화창에다가 왜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좀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또 플러스 눌러서 추가해 볼게요. 이 알림들은 끄던져야지. 자, 인기글 대표글 보겠습니다. 자, 인기글 대표글이라는 건, 인기글은 일단 뭐냐면요, 네이버에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블로그에 찾아온 글 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글이 인기글로 떠요. 그리고 대표글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정보 글을 그냥 올린 거고, 내가 마케팅할 글이 따로 있다면 인기글 대신에 이제 대표글을 앞쪽에 이렇게 보이게 해주고, 내가 띄워줄 대표글들을 여기서 대표글 관리해서 골라주는 겁니다. 요건 제가 저번에 다 집어넣어 놓은 건데요. 여기 밑에 보면 글 추가하기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최근에 적은 글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게끔 하고 싶은 대표 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추가를 하시면요, 그게 이제 대표글 위치에 들어가고, 얘네들의 순서는 여기 있는 요 석삼자 보이죠? 얘를 눌러서 끌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쪽에 띄우고 싶은 걸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다음에 글 추가가 아닌데 잘못 눌렀네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대표글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글하고 인기글이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대표글이 보이게 하겠고 인기글도 보이게 하겠다면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두 번째로 이제 인기글이 보이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따 요거 어떻게 뜨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또 플러스 눌러서 요소는 이번에 모먼트를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든 모먼트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모먼트를 이렇게 앞에다가 띄워줄 수가 있고요. 외부 채널 글 같은 경우는 사실 포스트를 쓰신 경우나 연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 포스트를 쓰지 않는다면 아마 외부 채널 글까지는 연결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띄워놓은 목록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외부 채널이라는 부분이 소개보다 앞쪽에 뜨게끔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화살표 두 개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외부 채널을 이 석삼자를 당겨서 소개 앞쪽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순서를 바꿔 놓으면은 얘네의 순서도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게 됐다면 적용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홈 편집에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바뀌겠죠? 왜 먹통이야? 됐네요. 바뀌어졌네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외부 채널을 앞쪽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 그 다음에 제가 대표글, 인기글 순서로 넣은 게 이렇게 보이죠. 물론 대표글만 보이게 해서 내가 원하는 글만 보이게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인기글이 앞쪽에 뜨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전화번호 넣은 거 보셨죠? 그래서 만약에 전화하기를 누르면은 상대방 그 전화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치 보기를 하면은 이곳에 이제 위치를 이렇게 보고,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는 거니까 내비를 켜서 연결해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업체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랑 위치까지 넣고요. 만약에 업체가 아니라 일반 블로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안 넣어도 돼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대표글 설명했고, 그 다음 모먼트, 그죠? 그 다음 밑에가 이제 전체 글들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홈편집 메뉴를 설명드렸는데요. 여기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요쪽에 있는 요 줄은 뭐냐면은 네이버 톡톡을 쓰겠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이 있다면 여기 눌러서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옆에 보시면은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블로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이 보이는데, 내가 만약 이 카테고리를 수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카테고리를 플러스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일단 취소. 그리고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만약 이 카테고리를 수정할 거면은 수정을 해서 이름이나 주제 분류를 바꿀 수도 있고, 필요 없을 때는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테고리를 삭제하게 된다면 카테고리 안에 내용이 있을 땐 그 내용도 삭제될 수 있으니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말풍선 표시, 요거는 무엇이냐면 안부 글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많이 볼 일은 없어요. 보통 보면은 어떤 안부 글을 보는데 광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뭐 아이디를 뭐 6개월 빌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들이 간혹 옵니다. 이런 광고가 오는 경우는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거는 이제 블로그를 버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블로그에는 이제 저품질이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 블로그에나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블로그를 빌려서 해당 블로그에다가 이제 광고성 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남기면서 어뷰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저품질 되긴 진짜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보통 저렇게 블로그 아이디를 빌리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포스팅을 줄 테니까, 포스팅할 글이랑 사진이랑 줄 테니까 그걸 올려달라. 예,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거기에도 저번에 아마 저희 거의 초창기 때 제가 보여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병원 소개 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품질을 당하기가 쉬운 글이다라고 했던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 블로그는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여기 사람 모양, 요거는 이웃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웃의 목록을 볼 때 눌러 보시는 메뉴이고요. 이웃이 몇 분 전에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활동한 이웃들은 그냥 두셔도 좋겠지만, 이웃으로 신청만 돼 있고 한동안 이제 뜸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필요 없는 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통계 정보. 이렇게 눌러보시면 내 블로그의 어떤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순위나 아니면 유입 경로, 성별, 연령별 분표 같은 것들을 요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방문 분석이나 사용자 분석,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주간과 월간으로 따져보거나, 아니면 이제 순위는 내 블로그에서 어떤 내용의 글을 많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네요. 월간으로 따져보니까 감기약을 많이 찾아본 것 같긴 하고요. 일간으로 봤을 때는 네스벅 메뉴를 찾아보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통계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시는 공유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상대방한테 공유해서 줄 때 이런 공유하기로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이 블로그, 모바일 블로그를 URL을 복사해서 다른 데다 올릴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돋보기는 무엇이냐면, 이 돋보기는 내 블로그 글을 검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블로그 글 중에서 내가 카카오라고 적었던 글을 찾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적어보면은 내 블로그 안에 카카오라고 적었던 글들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해당 그 블로그에 내가 어떤 게시글을 찾고자 할 때,
그럴 때 이 검색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표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내 소식이나 이웃 목록을 활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그인 정보를 바꿔서 내가 다른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석삼자를 눌러서 만약 PC 버전으로 본다면 모바일 블로그를 이렇게 PC 버전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 메뉴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원하시는 메뉴 형태로 좀 바꿔보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에디터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글쓰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우리 블로그에 보시면 여기 블로그 에디터 창하고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글쓰기 가면 이렇게 뜨는 창 있죠? 이런 창이 여기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글을 쓰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글을 쓸 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블로그 글 쓰는 거 간단하게 제가 에디터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제가 에디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블로그에 글 쓰시는 거, 포스팅 하나 하시는 거를 모바일로 오늘은 포스팅 하시는 걸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다면 오늘 이렇게 모바일로 포스팅 하신 거를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처럼 저희 그 단톡방 있었잖아요.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숙제예요. 그러니까 미리 해가지고 올리고 가면은 숙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하는데 내가 뭘 적을지 따로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좀 적을 때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공유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다음 시간 전까지만 공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은 에디터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제일 위에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넣을 것인지를 잡을 때 넣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제목을 적는 란이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내용을 적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제목에다가 한번 내용을 적어 볼게요. 그럼 제목 부분에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커서가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버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꾸미려면 제목 부분에 커버 이미지를 넣어서 꾸며주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심플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커버 이미지 넣지 않고 제목만 적으셔도 돼요. 지금은 제가 모바일 블로그 에디터 작성하기라고 적었어요. 자, 지금 제가 할 내용이 바로 모바일 블로그 에디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라서 그냥 이렇게 글을 그냥 제목 부분을 만들어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모바일로 글을 쓰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쓰게 될까요? 집에 있다면 물론 글 작성하는 건 PC로 작성하는 게 아마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모바일로 글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는 어딘가에 가서 어떤 포스팅을 쓸 때, 그러니까 약간은 실시간으로 포스팅을 쓸 때, 그럴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치 추가가 요 위쪽에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위치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이 위치를 내가 지금이 아니라 내가 집에 와서 쓰는 경우라면은 장소명을 위에다 검색해서 그 장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학원 주소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작성하는 부분을 좀 설명할 건데요.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보자면 본문의 샵을 이용해 태그를 입력해보세요. 최대 30개라고 돼 있죠. 해시태그를 넣으실 때 샵을 적어서 해시태그를 넣을 수가 있기도 하지만 꼭 여기서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있는 부분들부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여기다 글을 작성을 하실 때는
커서를 찍고 그냥 글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적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겠죠. 자, 여기서 내용을 적을 때 제가 내용 적은 걸 좀 보시면 모바일 블로그 에디터 작성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네이버 블로그 여기다가 모바일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라고 요 위쪽에 있는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작성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을 적을 때는 제목에 적혀져 있는 그 키워드가 본문에도 이렇게 녹아 들어가도록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취향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보통 앞에다가 글을 적을 때는 글부터 적기보다는 활용할 때 인용구를 쓰고 있어요. 인용구는 조금 꾸미는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인용구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인용구의 모양이 나오고, 보통은 제목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내용 부분에다가 그대로 일단 붙이고요. 수정하실 만큼을 이렇게 좀 수정을 하고 그렇게 꾸며 놓으면은 앞부분이 그래도 조금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에디터 부분에서 인용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꾸몄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가 어떤 글을 적었을 때 글을 작성한 부분에 본문과 소제목, 인용구라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제목이 되는 부분은 소제목이라는 형식을 골라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글꼴은 현재 나눔 고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는 뭐 일상글을 적는다라고 할 때 저는 나눔 고딕을 잘 적지 않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눌러서 뭐 다른 글꼴을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다른 글꼴체로도 볼 수가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상글이나 리뷰를 적을 때는 제가 보통은 좀 편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글을 바꾸고 있고요. 정보성 글을 적는다라고 했을 땐 이런 식으로 글을 적으면 조금 안 예뻐 보이겠죠. 조금은. 그래서 정보성 글을 적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냥 기본 글꼴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눔 고딕이 원래 기본 글꼴이니까. 아까처럼 뭐 일상글이나 리뷰글을 적을 때는 그래도 조금 예뻐 보이게 이런 글씨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나눔 고딕 옆에 있는 요거는 글자 크기예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 작성까지만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글꼴을 키워 볼게요. 그럼 지금 16포인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뭐 19포인트나 뭐 24포인트 이렇게 누르면 해당 부분의 글꼴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꼴의 정렬 방식인데요. 정렬 방식은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게 이제 취향에 따라 다를 텐데요. 왼쪽 정렬하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서 적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일상글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을 때 조금 더 뭐 예뻐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일 건데요. 실제로 상관은 없어서 내가 만약에 정보성 글을 길게 적을 때는 아마 왼쪽 정렬이나 양쪽 정렬로 해두는 게 양쪽 정렬이 아마 그땐 더 낫겠죠? 아마 더 나을 거고요. 아까 리뷰라든지 일상글을 적을 때는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가운데 정렬로 적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정렬 방식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진하게를 뜻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까지의 글자를 진하게 하겠다 하면 글씨가 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옆에는 인용구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일반 글을 인용구로 만들 때 그때 이제 인용구를 누르는 거라 지금 저는 이걸 인용구로 만들 건 아니라 넘어갈게요. 요거는 기울임. 다시 누르면 기울임이 풀려요. 요거는 밑줄. 다시 누르면 밑줄이 풀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 T자 표시되어 있는 거는 글자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 눌러서 색깔을 고르면 이런 식으로 글자 색깔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글자 색깔이 PC 버전처럼 다양하지는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옆에 요거는 뭐냐면은 글자 배경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포스트잇 형광펜으로 색칠한 것처럼 색깔을 넣겠다라고 할 때 이런 배경색을 넣어서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링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로 바로가기라는 글을 적었고 이 글을 누르면 네이버로 넘어가는 링크를 만들겠다라고 할 때 해당 글을 블록 지정하신 후에 링크를 눌러서 링크 주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연결이 돼서 물론 편집창에서는 안 넘어가지겠지만 등록을 하고 나서는 여길 누르면 그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글자에 대한 에디터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사진을 넣고 싶어요. 사진을 넣는 거는 이제 사진을 눌러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글자 부분에 질문 먼저 받고요. 질문 없으면 사진 에디터 쪽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사진을 눌러보시면은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가져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첨부 있죠? 요거 눌러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진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사진을 넣는데요. 사진의 제일 처음 사진을 대표로 잡혔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처음 사진을 내가 이 사진으로 하겠다. 그럼 얘를 선택하시고 이걸 대표로 바꾸시면은 이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뜨게 됩니다. 저는 요거를 대표로 할게요. 자,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배치됐을 때 이 사진과 이 사진을 옆으로 배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꾹 눌러서 이렇게 사진 옆으로 옮겨 보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죠. 녹색 선. 이렇게 놓으시면은 사진을 두 개를 같이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3개까지 옆으로 같이 배치가 가능하고요. 사진을 꾹 눌러서 옮기면은 사진의 위치를 다시 옮겨 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엔 사진을 선택을 해보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메뉴가 떠요. 이렇게 눌러서 사진을 수정하시면 낱장의 사진을 필터나 자르기, 회전 등의 어떤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밑에 바닥이 좀 많아서 자르기 회전해서 밑에 있는 필요 없는 배경을 이렇게 잘라내고자 합니다. 원하는 만큼 잘라내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런 표시 보이죠? 이게 약간 삐뚤게 찍혔을 때 약간 회전을 해서 내가 배치를 좀 맞춰줄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내가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를 계속 똑같은 이미지를 쓰게 되면 유사 이미지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거나 약간 각도를 트는 걸로도 유사 이미지를 막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보정은 밝기 대비 보정하는 거예요. 밝기를 내가 좀 더 밝게 하거나 대비를 좀 더 줘서 좀 더 선명하게 맞출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먹는 것의 경우는 색온도를 조절해서 좀 더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보이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자이크. 사람 얼굴이 나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가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모자이크를 할 때 픽셀의 정도는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픽셀을 줄 건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스타일, 자동인식 다 가능한데 자동인식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직접 그려서 넣으라고 하고 있고요. 서명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 서명이 있다면 이미지 서명으로 내 로고를 사진에 박아서 넣을 수가 있고요. 텍스트 서명을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블로그 명이나 이 부분을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넣는 것도 가능하시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완료를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변경됐죠? 보시면 한 장을 바꿨으니까 나머지 장수는 지금 보면은 사진들이 다르게 보일 텐데요. 우리가 사진을 가져오실 때요. 만약에 이렇게 사진을 아까 선택을 하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사진 편집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만약에 필터 효과를 내가 다 밝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여기 설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브라이트 그 다음에 넘겨서 또 브라이트 이런 식으로 한 장 여러 장을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가져오시게 되면은 똑같은 그 배경에 그러니까 똑같은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이미지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필터 적용을 해서 가져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터 적용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가급적이면은 약간 예쁘게 좀 필터 적용을 해서 가져오는 편입니다. 자, 뭐 사진은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사진 붙이는 거랑 그런 것도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엔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동영상 또한 여기 사진을 눌러서 동영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동영상을 가져오고자 하는 걸 선택을 하시고 동영상을 바로 첨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동영상에다 내가 제목을 적거나 내용을 좀 적고자 할 때는 동영상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동영상을 꾸미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글을 적고자 하는데 이렇게 발을 갖다 놓고 플러스를 누르면 글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더블 탭해서 여기다가 색상도 내가 원하는 글자 색깔로 쓸 수가 있고요. 배경색을 넣거나 외곽선을 넣어서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서체도 바꿀 수가 있는데 서체는 몇 가지가 없어서 뭐 이 중에 그냥 선택하셔서 넣는 정도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바가 뭐냐면 저번에 아마 우리가 동영상 편집 툴을 보셔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건데 얘 크기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게 할 것인지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표시 보이죠? 여기를 조절해서 글씨의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적을 것인지 글씨의 위치를 어디다가 놓을 것인지 또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영상에 내가 모양을 만들 때 이 영상에서 내가 필터를 주겠다. 그럼 영상을 찍고 필터를 설정하시면 영상 자체에 필터를 걸 수도 있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난 여기까지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를 나누기를 해서 나누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얘가 정말로 동영상이다 라고 한다면요. 일단 뒤로 잠깐 갈게요.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의 속도를 뭐 2배속까지 조절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음량이 있을 텐데 음량을 작게 하거나 크게 키우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PC 버전에서의 동영상은요. 동영상을 집어넣는 것만 가능하잖아요. 대신 용량이 크기는 해요. 근데
모바일 버전에서 동영상은 이렇게 동영상 편집 기능이 들어있어요. 물론 다른 이제 어플들처럼 막 화려한 동영상 편집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동영상을 자르거나 아니면은 글을 적거나 이런 정도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완료를 누르시면은 인코딩이 돼서 요 모양대로 내가 설정했던 모양대로 변형이 될 거고요. 그 동영상을 등록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은 이거 금방 이거 잘못 올려서 어디 가버렸는데 이거. 자, 위에는 동영상 대표 이미지인데요. 내가 대표로 동영상 이미지 하고 싶은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 동영상 제목에다가 그냥 제가 동영상이라고 적을게요. 원래는 여기도 키워드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정보랑 여기 태그에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목과 정보에다 키워드만 적는다기보다는 뭐 제목과 정보는 지금 이 동영상에 대한 제목과 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적으시고요. 태그에다가는 내가 이제 검색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완료를 눌러보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동영상 또한 지금 볼 수는 없고요. 글 재생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또 요번에 또 여기 사진 편집에서 하나 더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움짤이라고 들어봤죠? 움직이는 짤방 사진을 움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동영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요게 이제 스푼으로 떠먹는 그런 동영상이거든요. 이 동영상을 선택을 할 때 GIF로 선택을 하시면요. 움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사진을 연결해서 움짤을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동영상에 만들기 보이죠? 요걸 눌러서 동영상 자체를 이렇게 움짤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구간을 선택을 하고요. 하필 좀 흔들린지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푸고 있으니까 좀 흔들리는데 이럴 때 이제 받침대 같은 거 해놓고 하면 좋아요. 그 삼각대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어쨌든 나는 요거를 이 구간을 선택하고 체크를 하면은 동영상에서 이 일부분이 움짤로 만들어져요. 배속을 선택을 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배속을 설정해주고 정방향도 되지만 되감기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고 체크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움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움짤이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는 짤방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인데 움직이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움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제품 리뷰 같은 거를 볼 때 잠깐 그 착용감이라든지 흐르는 정도 이런 걸 보여줄 때요. 물론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동영상을 눌러야 플레이를 해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상 그러니까 포스팅을 보면서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움짤로 만들어서 넣기도 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진 부분은 얼추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 T자는 아까 타입 메뉴.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정렬 방식. 가운데 정렬할까 이런 거. 자, 그 옆에 있는 이 웃는 얼굴은 뭐냐면 이모티콘.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스티커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은 스티커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요.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선택하신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스티커가 들어가게 됩니다. 스티커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위치도 맞출 수 있고 필요 없는 스티커는 제거도 가능해요. 자, 스티커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셨죠? 그러면 옆에 있는 점점점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인용구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인용구를 넣는 거예요. 인용구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이런 소제목 적을 때 저는 요거 좀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제목을 이용할 때 처음 부분에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해요. 아니면 명언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쓸모 있겠죠. 요런 표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모양이라서 인용구의 모양들은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용구 얘기 드렸고요. 구분선은 보통 포스팅을 구분할 때 이렇게 선을 넣기는 하는데 구분선의 종류가 클릭해보면 다양해요. 그래서 긴 구분선, 짧은 구분선 다양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구분선까지 넣어서 포스팅을 하지는 않아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구분선을 넣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분선을 넣어서 포스팅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포스팅을 다르게 또 한 편을 연결해 가지고 적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면 한 포스팅 안에서 여러 개의 내용들을 다룰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포스팅을 작성을 할 때 산책 갔던 얘기 그리고 맛집 얘기 뭐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적게 된다면 그 포스팅의 주제가 애매모호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포스팅을 적을 때는 하나의 주제 쪽으로 해서 작성하고 다른 포스팅을 또 작성하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포스팅을 작성한 후에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제도 명확해지고 페이지 뷰로 넘어가지는 부분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선은 제가 많이 쓰지는 않는 그런 부분일 거고 장소가 있습니다. 아까 이 위에서도 장소가 있었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장소랑은 좀 다른 점이요.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죠. 네, 요 위에 있는 요 장소랑은 좀 다른 점이 여기 있는 장소는 아예 지도가 여기 장소 정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좀 차이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장소를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국내 부분에 요 장소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똑같이 제가 한일컴퓨터 학원을 넣어볼게요. 그러고 완료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지도가 들어가지니까 아마 포스팅을 보다가 바로 보기가 더 편하겠죠. 요런 게 이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링크는 아까랑 같아요. URL을 넣어서 확인하면은 URL 주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링크예요. 근데 이렇게 넣는 경우보다는 링크를 연결할 때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글에다 링크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네임카드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얘가 네임카드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진에다가 링크를 연결하는 경우를 더 많이 쓰거든요. URL 똑같이 넣어볼게요. 그러면 사진에 이렇게 링크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진을 누르면 그 해당 링크 주소로 넘어가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일은 뭐냐면 내 핸드폰에 있는 파일을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마이박스에 있는 파일을 예를 들어서 뭐 서식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문서 같은 것들의 서식이 있다면 그런 걸 이런 식으로 올려줄 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보성 포스팅에서는 보통 이런 서식을 다운받아 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파일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글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리뷰 포스팅이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리뷰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이제 영화에 가가지고 어떤 리뷰를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오는 용도로 쓰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가져올 때 리뷰 부분에서는 점수를 좀 받을 수 있기는 해요. 리뷰를 작성하시는 경우에 아마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고 자, 템플릿 여기도 이렇게 템플릿이 있어서 추천 템플릿이나 부분 템플릿을 가져다가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일단 설명할게요. 요거는 맞춤법 검사. 내가 글을 적었는데 작성하는 방법을 요걸 제가 이어서 적었잖아요. 이거를 수정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춤법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글을 적었는데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은 맞춤법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검사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 모먼트는요. 모먼트를 우리가 불러올 때 써요. 제가 만든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선택해서 해당 모먼트를 가져와서 불러올 때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자를 치는 게 일단은 긴 글을 적을 때는 키보드로 치는 게 편하죠. 핸드폰으로 적으려면은 일단 핸드폰으로 일일이 터치하는 게 좀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음성 입력이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성 입력을 누르고 마이크를 눌러놓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때요? 제법 잘 받아 적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타이핑하기 싫잖아요. 그쵸? 이거 다 찍기 싫잖아요. 그러면 좀 너무 시끄러운 데는 좀 얘가 방해되니까 조용한 데서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알아서 다 받아 적어줘요. 좀 편하게. 너무 다양한 글을 적기 그러실 때 누군가 내가 글 얘기하면 받아 적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블로그 적다 보면 이게 치기가 귀찮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틀린 글이 있으면 수정하면 돼요. 네.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톡톡, 요거는 뭐냐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건데요. 제가 아마 저번에 네이버 톡톡 관리자 센터에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에 네이버 톡톡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시라고 한 적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은 아마 이게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톡톡 아이디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로고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포스팅을 읽고 궁금한 사람이 여기 네이버 톡톡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상담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카톡 상담하듯이 네이버에도 네이버 톡톡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상담이 가능한 그런 상담 창구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기능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개를 드린 것 같고요. 옆에 있는 메뉴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저장이라는 게 보이고 옆에 숫자가 보이시죠? 아마 숫자는 저랑 다르게 돼 있을 건데요. 요 저장은 뭐냐면 내가 포스팅을 하다가 중간에 이동을 해야 되거나 하면은 이제 포스팅을 닫게 되잖아요. 임시 저장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요 옆에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요. 자, 눌러보시면은 최근에 내가 작성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제가 만약에 이걸 눌러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작성했었던 그 글이 또 이렇게 보이네요. 이것도 언젠가 제가 아마 연습한답시고 만들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예전에 작성했던 거를 다시 우리가 작성을 하거나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저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장이 저처럼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편집으로 가서 필요 없는 거, 이제 필요 없는 거네요. 요거는 그럼 삭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임시 저장 글도 관리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요 사진과 사진 사이에 글을 적겠다. 그냥 클릭하시면 여기 터치를 해주시면 커서가 생겨요.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글을 다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다 작성을 했어요. 모양을.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포스팅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위쪽에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눌러서 내가 발행할 카테고리를 고르고요. 지금은 저는 일상 이야기에다 선택할게요. 주제는 일상으로 넣을 거고요. 자, 그러고 확인을 하면은 카테고리가 바뀌었죠. 그리고 공개 설정을 전체 공개할 거고 글쓰기 설정의 경우는 보통은 댓글, 공감, 검색 다 허용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블로그 카페 공유할 때도 본문 허용하게 하겠다. 외부 공유도 허용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만약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에다가 공유를 할 때도 허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태그 편집에다가 내가 태그를 직접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최근에 적은 태그들이 나와 있는 거고
태그 입력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치면 밑에 이렇게 추가되니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 공지로 등록하겠다면 공지사항으로 등록하면 공지글로 올라가게 됩니다. 발행 옵션을 맞추셨다면 옆에 있는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PC 블로그랑 모바일 블로그의 차이점이라면요. PC 블로그에는 예약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 글을 적고 만약에 내가 어떤 블로그의 글을 작성을 해요. 쭉 적었다라고 볼게요. 그러고 발행을 할 때 보면은 예약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예약 발행을 하겠다를 걸어서 그 시간대 올라가는 게시글로 해줄 수가 있지만 모바일 블로그는 실시간으로 쓰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기능은 없어요. 만약에 굳이 내가 예약 기능처럼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저장해놨다가 그 시간대쯤 발행하는 형식으로 하셔야 할 겁니다. 모바일 블로그에는 예약 기능이 없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발행된 글이라고 한다면 옆에 점점점 보이죠?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 글을 수정하거나 URL을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URL을 복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단톡방에다가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단톡방을 열 테고요. 그죠? 단톡방을 열 테고 여기다가 꾹 눌러서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안 어려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연습용으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이제 내용을 만드셔서요. 지금처럼 아무 내용이나 막 적지 마시고 저번에 우리 모바일 블로그가 아니라 PC로 포스팅 해보셨잖아요. 그거 한 것처럼 간단한 어떤 일상 내용 하는 게를 한번 포스팅 하셔서 오늘 올려보시는 게 숙제예요. 지금 시간이 충분할 테니까 혹시 작성하셔서 지금 올려보신다면은 그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응? 어떤가요? 아니 아까 그 나가고 여기 있어요.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또 찾을 수 있는 것도 신기하네. 자, 근데 제가 이제 만들었던 글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연습용으로 지금 작성한 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글이 지금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이 글을 삭제하면 블로그에 포스팅을 삭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해당 포스팅이 삭제가 됐죠? 왜냐면 저건 진짜 그냥 막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삭제를 했고요. 일단은 키워드를 선정을 하셔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글을 모바일 블로그를 한번 오늘 작성을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는 것까지가 오늘의 연습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